기자들도 현장에서 탄성을 지르게 만든 엄청난 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쇼킹한 인사였습니다. 예. 바로 전 박근혜 정권에서 소신껏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탄압을 받아서 좌천됐던,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특검으로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했던 윤석열. 칼잡이. 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네. 파격적인 자리로, 본인도 그래가지고 이게 얼떨떨한 표정이었어요. 예.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예.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한마디로 파격적인 인사였고, 기자들도 놀라고, 그리고 심지어 환호를 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바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의구현. 예. 인사로 정의구현이 된 셈인데. 인사의 사이다. 핵사이다. 그러니까, 이 인사, 이 파격적인 인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권갑장 중에 유일하게 전직 기자 출신인데,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권위 있는 권순욱 논설위원께서 예,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일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이제는. 예, 그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됐던 사법연수원 23기예요. 그래서 사법연수원 23기인데 지금 물러난 검찰총장이 16기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줄줄이 지금 현재 각 고검장, 지검장 그 기수가 그다음에 17, 18, 19, 20, 21 이렇단 말이에요. 전임자가 18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전임자가 18기면 5기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격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약간 오해가 있어요. 왜냐면은 파격이 아니게 청와대가 조정을 했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고검장급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있고 네. 그 위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고검장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동안 고검장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높지. 네. 근데 지검장은 낮아요. 지검장이 보통 지금 21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수하고 따지면 그렇게 높지도 않아. 그리고 어차피 이걸 인사를 한다 그러면 순서를 따지면 22기, 23기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파격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사예요. 순리대로 사실. 예, 따지면.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전임이 18기니까 5기나 뛰어넘었다. 파격이다.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지금 일단 직급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다.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낮춰버렸기 때문에 높지 않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검사장이 너무 많다. 지금 검사장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한 40몇 명 돼요. 검사장이 차관급이에요. 예. 차관급 예우를 해준다고. 엄청 높죠. 그러니까 세금 엄청나게 들어가. 정부 전체 다 합쳐도 차관급이 검사장들하고 진짜 거의 검찰청 하나가 차관급이 그렇게 많은 거야 지금. 근데 그 숫자를 지금 줄이겠다는 방침인 거거든요. 직급을 전반적으로. 검찰개혁의 일부. 그렇죠. 검찰개혁의 직급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군대로 따지면 제대로 일도 안 하는 똥별들만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세금만 많이 들어가고 전투력은 약화되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개혁을 하려는 일환인 거네요. 신병 저집 딱 했더니 병장들이 반이야.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원하고 비교를 하면 법원은 차관급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법원 쪽 차관급이 똑같은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거의 한 8기수 위에 있어요. 지금 법원장들이. 그러니까 검찰은 너무 어린 나이에 차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하고 검찰하고 비교를 해보면 택도 없이 지금 검찰이 인플레이션이 되어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파격이 아니에요. 네, 그 측면에서 보면. 예. 정상화의 길을 첫 물꼬를 단추를 텄다.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결국 파격이긴 또 파격인 것이 벗을 사람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문화를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 해가지고 검찰이 진짜 군사 문화거든.
그 김수남 총장 퇴임식 장면 TV 하면 한번 보세요. 그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뒤따라오던 사람이 딱 오면서 걸어오면서 박수를 막 쳐. 네. 그러면 다 이제 박수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무슨 조폭 집단 같은 그런 이거 우리 더킹 영화 보면 네네. 그죠? 그렇죠. 그 묘사를 예. 좀 해놨잖아요. 예. 실제로 그래요. 예. 실제로 거의 뭐 조폭들 이제 형님 뭐 저 제일 큰 형님 들어올 때 고개 확 숙이는 그런 문화하고 사실 진짜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여기는 국가 권력이 합법화해준 조직폭력배들? 뭐 그런 거고. 예. 뭐 원래 국가 권력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된 이거를 지금 조종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 전혀 문제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옷 벗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검사 동일체 그 상명하복에 일원화된 그 문화를 깬다면 굳이 옷 안 벗어도 된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질문이 하나 드는 게 실제로 그 아래 기수가 위로 올라갔을 때 위에 기수들이 옷을 벗지 않고 그 합리적으로 그냥 업무를 진행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대표적으로 법무연수원장. 네. 법무연수원장이 17기예요. 네. 17기인데 여기도 이제 뭐 고검장급이긴 하지만 그 지금 검찰총장 16기잖아. 네. 예, 그 바로 미치고. 그래서 그다음에 특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네. 기획부장을 보면 볼게요. 대검 강력부장이 18기예요. 18기 되게 높잖아. 지금 검찰총장하고 2기수밖에 차이 안 나. 다른 거기 21기가 지금 막 지검장, 고검장 하는데 이것도 서열상으로 따지면 사실 선배가 다른 후배보다 좀 아래 직급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 케이스도 있고 공판 송무부장도 지금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심지어 평검사들도 있어요. 이미 뭐 그냥 나는 평생 그냥 검사로 살다가 정년퇴직 하겠다. 예, 그런 평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래 기수가 진급한다고 해서 위 기수가 옷을 벗어야 되는 꼭 벗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설은 아니다. 그게 이제 뭐 선택이다. 말 그대로 이제 문화기 때문에 예, 그 개인의 실존적인 선택인데 뭐 그 문화가 있다고 해서 뭐 100이면 100 모두 다 그 문화를 따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그 문화가 팽배해져 있어서 뭐 100명이 그 상황에 처하면은 뭐 한 90명 정도는 뭐 벗는다 뭐 요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23기인데 네. 그냥 지금 계속 그동안 평검사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네요. 예. 예. 부장검사도 아니고 평검사로 지냈다니까 이동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와신 상담의 차원으로 대단한 인내력을 가지고 본인이 굴욕을 참으면서 했다는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와신 상담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었잖아. 알 수가 없었지만. 근데 그냥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그냥 내가 승진 안 돼도 그냥 나는 그냥 검사하다가 그냥 옷 벗겠다. 그 각오로 그냥 검사한 거예요. 네네. 이게 사실 뭐 저는 와신 상담의 차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윤석열 검사를 그 최근에 이제 비화가 여러 개 소개됐는데 이분은 정말 무슨 검사 덕후 또는 법 덕후 같다. 어렸을 때도 그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고 특히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이분이 한 일만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새롭게 밝혀진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캠프의 대선 자금을 수사했고 그 때문에 안희정 이상수 이상수 잡혀갔고 그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저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 네. 노정연 씨. 네. 예. 외환관리법 수사. 그리고 기소했어. 예. 불구속 기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코드 인사 어쩌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면 야 니들 입장 바꿔가지고 네. 이명박 수사한 놈을 박근혜가 뭐 시키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거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윤석열 좋은 모습만 많이 봤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우리 편이야라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우리 우리 편도 편 아니고 그런 거 니네 편도 아니에요. 아니고 다만 정말 무자비하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칼질을 할 사람을 앉혀놓은 거죠. 본인 말대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사고 일종의 그 거의
로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드로이드라고. 판단이 없어. 그냥. 예, 없는 그래서 거야. 그냥 이게 법에 걸리면은 네. 잡아 쳐넣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아닌 거고, 뭐 이러신 그러니까 분입니다. 물론 이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그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도 막 향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우리 편이나 내 편이나 이렇게 보면은 진짜 착각인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나중에 배신감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냥 결국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맞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 또 그게 한편으로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버리면 거기서 생겨나는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이제 캐릭터가 꼴통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지. 꼴통이죠. 예, 꼴통. 하지만 이제 지난 정권에서 워낙에 정말 이 협잡질, 그리고 이제 뒷구멍으로 그 우병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이제 독으로 독을 제압하는 거죠. 네, 근데 꼴통이라고 하니까 예. 지금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는 꼴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원칙주의. 그걸로 따지면 코드 인사가 맞는 거고. 맞습니다. 꼴통 예. 코드 그래서 맞는 저는 거고. 그 칼끝이 권력의 심장부를 향하는데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을 꺼리가 없으니까 당할 거 없겠지만 네. 그 내각에서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수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들어올 것이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수 때문에 뭐 옷을 뭐 왕창 벗어야 된다. 그거는 언론도 지금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네, 그런 문화를 오히려. 부추기니까. 왜냐면은 그럼 기존 문화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가는 거잖아. 네.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고검장에서 지검장급으로 지금 낮춘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깔고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꾸 기존의 그 고검장급을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밑에 막 줄줄이 다 윤석열 23기인데 23기 위에 지금 되게 많거든요. 거의 다 전부야, 전부. 그러면 전부 옷 벗는다고? 그거 아니거든. 어찌들 마세요. 그냥 뭐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이 그 사법고시 거의 구순가 해가지고 나이는 나이도 많아. 나이는 거의 여기 다 학교 선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같은 동기끼리 형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지금 윗기수들이 윤석열 다 동생이에요, 후배들. 그러니까 학벌로 따지면 다 굳이 후배.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되고. 예. 그리고 같은 예를 들어서 인사를 보면 후배가 선배 제끼고 먼저 검사장 승진하고 이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의 그 상명하복 문화 좀 한번 깨보자. 그거 자체를 깨야죠.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기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나래비를 이렇게 세우는 그 문화를 한번 깨보는 그런 실험을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기사들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물론 어떡하지 권순정 논설위원님께서 계속 옷 벗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서울지검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일종의 수방사령관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다른 사단 뭐 지방사단들은 남의 일이잖아 사실은. 굳이 벗어야 네. 되는가. 서울지검 내에서는 그런 게 통하겠지만 왜 다른 데들까지 같이 옷을 벗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사 지휘. 네. 예. 수사 지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게 그 관례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걸 지금 다 깨놨거든. 오히려 법률적으로는. 네. 법률상으로는 지금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임의로 지금 나눠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기수가 자꾸 민감하게 하냐면은 선배가 후배한테 지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잔소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배가 저 선배 부하한테 잔소리하기가 좀 그렇잖아. 깔짝지근하니까. 그러니까 물러나주고 알아서 짜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실제로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네. 뭐냐면은 자 후배를 발탁해. 그럼 나머지 선배는 눈치껏 알아서 다 옷 벗었어. 아니, 그게 사인이야.
사인이었어요, 그게. 그 조직에서 그렇지. 기수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예를 들어 진짜로 옷 벗고 나갔을 때 뭐 대형 로펌들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또 기수가 다 뒤죽박죽이 돼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런 걸 따르는지. 예. 그게 로펌에 가도 법원 출신, 검찰 출신들은 기수로 움직여. 기수로 움직여. 자기보다 선배가 이렇게 뭐, 예, 어차피 이제 연수원 기수가 또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끼리도 연수원 그 수료 기수로 선후배를 지금 따지고, 그리고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것처럼 검사들도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처럼 나가면 선배 후배는 그대로 유지가 돼. 참. 예. 어차피 국민의 서비스하는 직종들인데 공무원들인데 너무 자기들 내부 논리에 좀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예, 그런 거죠. 좋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개혁이 돼야 되고, 이 권위주의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사 위로 그냥 다 옷 벗으면 뭐 후련하긴 하겠지만, 후련하겠지만, 네. 그게 그런 문화가 존속이 되는 게 또 계속 문제를 야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언론이 너무 문제를 지금 과도하게 지금 부풀리고 있는데, 네. 지방검사장급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후배가 올라갔다고 옷 벗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옷 벗고 하는 거는 검찰총장이 기준이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그러면 진짜 나머지 기수들 싹 옷 벗는 거지. 네. 그건 진짜 옷 벗으라는 사인으로 읽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옷 벗는 기준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저는 왜 이렇게 기사를 쓸까? 너무 눈 가림, 그냥 너무 대충 막 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있어요. 저는 또 궁금한 점이 드는 게 김기춘이 그렇게 검사로서 출세를 빨리 했잖아요. 그럼 김기춘은 가는 데마다 피바람이 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김기춘 위키스는 옛날에 더 심했으니까. 다 뭐 옷 벗고. 더 심했죠. 우병우도 그런 케이스야. 우병우도 그런 기수 갖고, 네. 그런 안 좋은 한동안 일화가 뭐- 나오잖아. 그렇죠. 한동안 뭐. 잘 나갔었고. 뻔히 아는 선배인데, 연수원 기수 후배라고 말 딱 까고, 싸가지가 없지. 싸가지가 없고, 김기춘도 똑같았을 것 같고, 딱 그래서 그런 딱 캐릭터지. 지랑 닮은 말 그대로 이제 권력의 개가 될 만한 인물을 김기춘이 아주 잘 골랐던 것 같아요. 짓돌만이로. 방금 전에 검찰총장 얘기가 나와서 바로 요 질문을 드려보는데, 일각에서는 이 지금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향후 다음번에 검찰총장도 가능한 자리라는 설이 있는데, 저희들은 뭐 사실 검찰 내부 하이라키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이게 실제로 다음번 검찰총장으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테크트리에 있는 자리입니까? 네, 갈 수 있어요. 검찰 안에는 빅4라는 보직이 있어요. 네. 빅4가 가장 좀 영향력 있는 힘센 보직으로, 대검 중수부장, 네.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요번에 좌천된 안태근이 그 빅4인 거예요. 야, 네, 왜냐면 대단한 그 자리. 검찰국장이 인사 초안을 짠단 말이야. 요직이네요. 이 요직이에요. 대검 중수부장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검 중수부장은 수사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서울중앙지검장. 빅4네요. 예. 센 자리. 그리고 대검의 강력부장까지 네. 해서 요걸 이제 빅4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가면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계속 이야기가 되죠.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었던가요? 예, 2년. 그러면은 요번에 조만간 이제 검찰총장 인사가 임명이 될 텐데 2년 후인 2019년쯤에는 충분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총장으로 뭐 될 수도 있다. 잘하면 지금부터. 잘하면. 너무 꿀통질하지 말고 정치도 좀 하십시오.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무서워서 나는. 아니 뭐 우리 같은 나부랭이가 뭐 얘기를 한다고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의 얘기도 말 안 들을 사람이야. 대통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뭐 들을 수도 있겠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전에 뭐 이런 뭐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죠. 제청. 아, 그렇죠. 예,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잖아요. 예. 공석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이제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차상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금 청와대가 해명한 대로예요. 이거 지금 지금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미 진작에 사표를 내가지고 지금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 차관이 어쨌든 대행이지만 차관이잖아요. 거기 제청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한 거예요. 네, 청와대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뭐 문제 없어. 그렇죠. 그럼 던져보는 거야.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이제 그거를 대리를 하고 차관이 이제 제청을 했으니까 장관이 공석이지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예. 네. 이런 거를 대충 꼼수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절대 아니죠.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데. 그래서 요거 약간 이제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을 하면서 그 임기에 관해서 임기 부분이 규정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헷갈리는 부분이 자녀 임기만 하냐 아니면 임기가 새로 시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협소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 자녀 임기로 하는데 이거 국회에서 정리를 좀 해달라. 뭐 법적 보세요.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절차를 대충 뭉개고 갈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홍준표는 뭐 팩트 체크 저번에 TV 토론에서 팩트 체크도 1등으로 나왔잖아요. 그냥 막 일단 그냥 막 질러. 네. 거짓말 1등이고 뭐 거의 검사 출신인데 법알목 같은 소리를 갖다가 짓거리고 있으니까. 법대로 안 했다는 거지 검사 시절에. 그렇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강금실 당시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더니 예.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났죠. 검찰에서 그냥 뭐 일단 검찰 출신도 아닌데다가 네네. 여자인데다가 나이가 또 기수가 아니지. 기수도 후배야. 기수도 예 그렇죠. 기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뭐 또 대통령이 뭐 직접 평감사들과 뭐 대화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근데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 인사는 아니지만 근데 나름 그래서 또, 이게 예. 그때하고 조금 일단 좀 다른 게 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하고 군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국방부의 문민화를 자꾸 이야기하잖아. 외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나라가 많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예.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시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무부를 지금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거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문민이 한단 말이에요. 통제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월권이죠. 월권. 그 검찰 조직을 어떻게 통제를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검찰 손에 법무부가 놀아나는 형국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강금실 장관을 임명한 것도 그 하나의 시도예요. 참 시대를 앞서가셨어. 네. 그러니까 법무부의 일종의 문민화예요. 검사 손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과정으로 장관을 이제 강금실 장관을 임명을 해서 상징적으로 시도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검찰 측에서는 기존 관행이 깨지는 거니까 반발을 막 했던 건데 싫지. 그거하고 윤석열 뭐 중앙지검장 임명하고는 맥락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과연 정말 누가 될지 저는 비검사 출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단계적으로 아마 법무부에 지금 뭐 여러 자리가 있잖아요. 차관부터 해가지고 법무부 지금 안태근 물러난 그 검찰국장부터 해가지고 거기도 보직이 좋은 검사장급, 차관급 자리가 한 6, 7개가 있어요. 네네. 이 자리를 아마 점진적으로 싹 비검사 출신으로 채우지 않을까. 권논설 의원님,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다가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바로 지우겠습니다. 아니요. 법알못이잖아. 그거는 못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검찰개혁 방향하고도 안 맞아요. 바로 지우겠습니다. 예. 뭐 당장 그 민정수석을 심지어 변호사도 아니고 법학 교수인 조국 교수를 갖다가 임명을 했으니까 사실 그것도 파격이었죠. 그렇죠. 예, 변호사도 아닌데. 근데 이제 이 검찰의 반발 부분은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뭐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말이 좀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사실 그 인간 되게 싸가지 없는 안태근. 네네. 안태근 전 검찰국장 그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노회찬 의원한테 뭐 그냥 뭐 다리도 달달달 떨면서 고개도 까딱까딱 거리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난 그때 노회찬 의원 멋있더라고. 정의당이지만 남의 당이지만 기억이 안 나? 그 답변을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그따구로 하는 거야? 하고서 더 할 줄 알았더니 거기서 멈췄어. 아, 너무 아쉬웠어. 네. 근데 뭐 그렇게 배째라고 나오면은 방법이 뭐 없지. 사실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불미스러운 그 사건에 연루된 2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그거를 수리를 안 하고 일단 좌천을 시켰죠. 그게 굉장히 골 때리는 장면이거든요. 예. 수리를 안 한 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또 좌천을 시켜요. 이게 어느 정도 요거는 뭐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그건 진짜 좌천은 맞아요. 예. 예. 근데 굳이 직급으로만 따지면 수평 이동으로도 또 볼 수 있어.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수평 이동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은 좌천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 고검 차장이라는 거는 예. 첫 검사장 다는 새내기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야. 가장 검사장들 중에서 가장 막내 기수가 가는 자리가 고검 차장이에요. 근데 세상에 서울중앙 빅4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빅4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빅4에 있다가 막내들이 가는 막내 검사장 가는 자리로 갔으니까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수치스러울 거예요. 사실상 한마디로 이제 행정적으로는 수평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검찰 내부의 끝발 정서로 따지면은 이제 완전히 좌천이 된 뭐 그런 케이스네요. 더 팩트에서 아주 짓궂게 그 인사 이후에 만취가 돼가지고 지인들한테 부축돼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또 찍었더라고요. 나는 무슨 디스패치인 줄 알았어. 무슨 연예인 도철하듯이. 아이고, 그런 것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줘야 되겠네. 그러면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딱히 검찰이 뭐 들고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뭐 거리는 못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좀 걱정을 보면서 많이 하는 게 예. 우리가 보기에 통쾌한 장면들이 악재로 이어지는 것도 또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워낙에- 사례들이 있는데 워낙에 뭐 많이 예. 당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은 속 시원하게 인사투에 잘하신다고 느끼지만 결국 그 검찰 기층 검사들의 그 어떻게 보면 성질을 건드린 지금 그런 인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게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또 공포감이 있어요. 검찰로 어려움을 겪은 참여정부 출신이니까. 근데 나는 이번에는 검찰이 못 깨길 거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던 그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 자체가 지금 다르다. 뭐가 다른가요? 자, 일단은 2003년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대검 중수부, 안대희 대검 중수부에서 대선자금 잣대기부터 해가지고 대선자금 수사를 빡세게 했잖아요. 진짜 아프게 후회.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국민검사 소리도 듣고 안대희가 스타가 됐잖아.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검찰이 인기가 높아 버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을 이걸 너무 검찰을 강해지고 어떻게 있으니까. 검찰이 명분을 세게 쥐고 있으니까 검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검찰 개혁까지 실패를 해버린 사례.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 처음에 너무 민주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너무 민주적으로 검사회, 평검사와의 대화 이런 거부터 하면서 처음부터 약간 너무 만만하게 얕보이는 되어버린 게 거야.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그 개기고 하는 거를 진압을 했어야 되는데 진압을 하지 않고 대통령 권력을 행사를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엔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그걸 자꾸 토론으로 풀려고 했다는 거. 네네. 그 상황이 오히려
검사들의 간땡이를 키워줘가지고 네. 검난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 여기는 그냥 한다. 말도 안 해. 그냥 가서 쏴버려. 예, 그거를 이제 패러디한 만화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caption 달아놓고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 수업 예. 이 그림을 갖다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점점점 하는데 그 마블 코믹스 보면 퍼니셔라고 있어요. 예. 대부분의 히어로들이 불살, 예.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아. 퍼니셔라는 그 히어로는 그냥 다 죽입니다. 근데 이제 그 퍼니셔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냥 총으로 네. 쏴 버리는 뭐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 차이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현직 대통령을 평할 때 되게 칭찬은 하면서도 네. 말은 떠듬떠듬 유창하지 않게 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셨는데 네. 저는 말을 잘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는 잘 못하시는 게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덕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맞아요. 말을 뭐하러 해? 말로 뭐 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처단을 해버리는 조치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해. 근데 말을 못한다는 것도 청산유수처럼 잘잘잘잘이 아니. 자기랑 그렇지. 비교해서 노무현과 비교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지. 노무현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유시민밖에 더 있나? 자, 그리고 그것도 지금- 아니야 내가 볼 때. 지금 약간 이제 본론으로 가면 예. 이게 지금 뭐 항명 사태는 난 일어나기 힘들다고 보는 게 네. 일단 검찰이 지난 9년 동안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 여론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게 압도적이에요. 여기서 네. 개기면 사표 쓰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잘못 개기면 네. 전부 징계야. 네. 전부 징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하는 거 봤잖아. 2015년도에 하는 거 봤잖아 다. 막 박지원 나가고 뭐 나가는데 눈 하나 껌빡 안 하고 그렇죠. 나가? 네. 그러면 표창원 들어와. 또 나가? 김병관 들어와. 막 아주 그냥 줄줄줄줄.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검사장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원래 관료들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관료이기 때문에 그냥 참 안 입고 온 거 있어도 예, 내가 평생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참고 인고의 세월을 지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옷 벗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왜 벗어? 그래서 뭐 집단 항명 이런 건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검찰 내부에도 지난 9년 동안 수치심을 느낀 검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기 직업이 한없이 비루해졌잖아. 자기 직업에 대한 지금 자부심이 땅에 떨어져 있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막 청산을 해주기를 바라는 검사들이 많을 거라고요. 또 하나의 또 변수가 있죠. 얼마 전에 더킹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검찰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권력에 맞서 싸우고 영합하고 하는지를 다 봤단 말입니다. 예, 그것도 그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아요. 네. 정하기 어려워지게 만드는. 네. 600만 명이 왔습니다. 600만 명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보통 사발통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아마 이게 2003년이었으면 지금 벌써 지금 검찰 내부 그 프로스라는 그 내부 통신망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통령 비판하는 글 올라오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막 야, 이 인사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연판장 돌리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2004년대는 그랬단 말이야. 연판장 돌리고 평검사들이 연판장 돌리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그럼 우리 나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가지고 평검사의 대화를 만든 거거든. 근데 지금 그런 김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숨죽이고 있어. 원래 저 강약 약강입니다. 그 대접해 주면은 호의를 베풀어 주면 권리로 하니까. 뭐 지금은 검찰 내부에서 반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징계받고 끝날 거고, 그리고 동력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예. 검찰 내부에 일단 동력이 안 생길 거다. 그래서 누가 그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총대 메고 나서겠냐고. 분위기가 눈치는 있어야지. 또라이 인증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혼자 또라이로 그냥 끝나는 거야. 예. 그래서 더군다나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론의 역풍으로 작살 날 거예요. 그래서 못합니다. 예. 이게 2003년도하고 다른 배경이죠. 네. 사실
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뭐 그 안태근 검찰국장 등의 좌천, 이게 사실 정말 검찰들 입장에서 무서운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그렇죠. 저스트 비기닝인 뿐인데 이게 이제 그 소위 사법 권력,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행정부 있고 입법부 있고 사법부 있는데 새 정부에서 뭐 그 사법 권력이 진짜 통째로 뭐 교체될 그런 기반이 있다면서요. 네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칼자루가, 그러니까 인사 칼자루가 자그마치 지금 현재 13개로 보여지는데요. 대법원에서만 네. 13개고 네. 헌법재판관이 8명의 교체가 된다고. 그러니까 20명 가까이 지금 되는 거죠. 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총 9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한 명 남겨놓고 그냥 싸그리 다 바뀌는 거예요. 이런 호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법관도 그렇고. 저는 아직 입버릇처럼 맨날 하는 얘기가 20년 집권 하는데 사회 자체가 이 사법 권력이 새롭게 교체되고 진보화되면은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진보가 계속 권력을 잡고 민주 세력이 권력을 잡고 사회도 진보되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 선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많은 인사 권한이 생겼다는 게 이것도 역시 행운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그 시민들이 만들어낸, 이거 얘기하니까 무슨 그 박근혜 퇴진을 만들어낸 기자 13인 어쩌고 그런 재수없는 기사가 눈에 보이던데, 야, 이 기자들이 만들었어? 시민들이 만들었지.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디서 숟가락을 얹어. 자, 이거 지나간 얘기고, 촛불 혁명이 가져온 뜻밖의 선물입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다 채웠으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이거 전부 올해 안에. 박근혜 손으로 다 임명하고 나갔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거 싹 지금 문재인 대통령 손으로 임명을 하게 지금 된 거예요. 이런 비피죠. 어? 엄청난 지금 뜻밖의 선물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사법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국민들의 전체 생각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 비율로 그 재판부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구성은 압도적으로 너무 그 꼴통스러운 보수 일색에 네. 꼴통이라는 단어는 뺄게요. 헌법재판소 특히 이번에 뭐 8대 0으로 박근혜 탄핵했는데 꼴통 빼고 이건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성향 자체가 보수 일변도에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9년 동안 한국 그렇게 사회가. 됐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10년 동안 조금 잡아놨지만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상태였거든요. 완전히 균형을 맞추진 못했어. 근데 지난 9년 동안 이게 확 기울어 버렸네. 완전 절대 우위로.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엄청난 인사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근데 뭐 이게 근데 또 대통령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은 결국 국회 임명 동의 과정이 있어요. 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그 압도적인 지지가 진짜 필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그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야당이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부터 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다가 좌절됐던 그런 역사도 있으니까 네. 어깃장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건 진짜 여론의 힘. 여론의 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강하게 뒷받침해줘야 된다. 네, 그런 과제가 지금 있는 거죠. 예. 참, 뭐, 기대하고 고대하던 일인데, 불과 10일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했는데, 이제. 예. 뭐, 저는 요즘에 잠들고 일어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하늘에게도 감사하고, 국민들께도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에 감사하고. 예, 이런 날이 참, 참고 견디니까 오는군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마지막으로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 편, 네 편으로 절대 보면 안 된다. 저는 이 포인트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큰 기대 같은 거 하지 말고 특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조직에 충성한다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했을 때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경 수사권 분리잖아. 예, 경찰한테 수사권,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이 부분.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하는 이런 검찰개혁과 관련 그 검찰 권한을 지금 사실 빼앗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조직에 충성을 하는 모습을 혹시 보일까봐 제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쁨을 너무 큰 기대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냥 검사다. 검사인데 다만 자기 그 기울어진 어떤 편향적인 이념 편향적인 그런 걸로 검사에게 주어진 칼을 막 휘두르는 그런 망나니가 아니라는 거. 그게 좀 우리 안도감을 준다. 요 정도로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이렇게 수사를 불편부당하게 철두철미하게.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고. 네. 당장 지금 그 최순실, 뭐 우병우, 뭐 세월호 이런 수사를 담당하는 그런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할만 하지만 사실 이게 본인 직업, 본인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드높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삶을 산 건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위협이 되는 순간이 오면 뭐 또 어떻게 뭐 처신을 할지는 모르는 거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뭐 이 정도로 네,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윤가피님은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저는 문재인 후보를 오랫동안 지지해 오면서 진짜 이유가 한 가지만 대라. 그럼 진짜 문재인을 저는 지지하게 된 한 가지 이유가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근데 참여정부에서 검찰과의 그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으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셨는데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검찰하고 싸우는 것은 포기한다. 혹은 제대로 개혁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는 후자를 믿었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복귀를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실패 지점을 계속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계속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근데 나이스샷 잘 들어왔어요. 첫 샷부터 아주 잘 떴고 이대로 계속 쭉쭉 진행하기를 바라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그 인재 영입할 때 소 눈망울로 꿈뻑꿈뻑 하셔서 꼬신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소라는 동물이 이제 염을 먹으면 되새김질을 엄청나게 하는 동물인데 그런 부분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복귀를 갖다가 그냥 막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냥 10번, 20번씩. 완벽하게. 네. 사실 검찰 잘못 손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뭐 벌집 건드린 뭐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에피소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진짜 확실하게 할 겁니다. 왜냐? 그럴 이유가 많잖아요. 많죠. 노무현 대통령 네. 수사했던 거. 그때 변호인으로 직접 대검 입회. 중수부 직접 들어갔었어요. 예. 그래서 예.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는 아주 건방졌다. 그죠? 그 기록을 지금 남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뭐 비자금 계좌가 차명 계좌가 발견돼서 자살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예. 고발을 했는데 검찰 이 새끼들이 계속 수사를 안 하는 거야. 진짜 한 1년을 안 했어요. 1년 넘게.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검찰청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어요. 대통령도 이 사람이 1인 시위까지 하게. 네. 그 검사들은 떨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 그때 검찰청 앞에서 그 검사들이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 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검찰들이. 떨고 있는 게 마땅한 거지. 적당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감개무량한데
예. 아, 나 콧날이 시큰하다 지금. 예, 사실 정말 시민들의 염원이었고 저희들의 염원이었던 검찰 개혁, 나아가 사법 권력 개혁. 첫 단추 정말 잘 끼웠고 첫삽 잘 폈고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응원해줘야 돼요. 예, 예, 응원하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 더 나가서 검찰 개혁도 국민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의 의미 그리고 나아가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나아가 사법 권력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뭐 이번 에피소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혁명화복 문화 좀 한번 깨보자. 그거 자체를 깨야죠.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기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나래비를 이렇게 세우는 그 문화를 한번 깨보는 그런 실험을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기사들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물론 여태까지 권순정 논설위원님께서 계속 옷 벗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서울지검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일종의 수방사령관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다른 사단 뭐 지방사단들은 남의 일이잖아 사실은. 굳이 벗어야 네. 되는가. 서울지검 내에서는 그런 게 통하겠지만 왜 다른 데들까지 같이 옷을 벗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사 지휘, 네. 예, 수사 지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게 그 관례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걸 지금 다 깨놨거든. 오히려 법률적으로는 네. 법률상으로는 지금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임의로 지금 나눠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기수가 자꾸 민감하게 하냐면은 선배가 후배한테 지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잔소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배가 저 선배 부하한테 잔소리하기가 좀 그렇잖아. 깔짝지근하니까. 그러니까 물러나주고 알아서 짜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실제로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네. 뭐냐면은 자 후배를 발탁해. 그럼 나머지 선배는 눈치껏 알아서 다 옷 벗었어. 아니, 그게 사인이야. 사인이었어요. 그게. 그 조직에서 그렇지. 기수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예를 들어 진짜로 옷 벗고 나갔을 때 뭐 대형 로펌들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또 기수가 다 뒤죽박죽이 돼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런 걸 따르든지. 예. 그게 로펌에 가도 법원 출신, 검찰 출신들은 기수로 움직여. 기수로 움직여. 자기보다 선배가 이렇게 뭐 예, 어차피 이제 연수원 기수가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끼리도 연수원 그 수료 기수로 선후배를 지금 따지고 그리고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것처럼 검사들도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처럼 나가면 선배 후배는 그대로 유지가 돼. 참. 예. 어차피 국민의 서비스하는 직종들인데 공무원들인데 너무 자기들 내부 논리에 좀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예, 좋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개혁이 돼야 되고 이 권위주의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사 위로 그냥 다 옷 벗으면 뭐 후련하긴 하겠지만 후련하겠지만, 네. 그게 그런 문화가 존속이 되는 게 또 계속 문제를 야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언론이 너무 문제를 지금 과도하게 지금 부풀리고 있는데 네. 지방검사장급 서울지검 기자들도 현장에서 탄성을 지르게 만든 엄청난 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쇼킹한 인사였습니다. 예. 바로 전 박근혜 정권에서 소신껏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탄압을 받아서 좌천됐던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특검으로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했던 윤석열 칼잡이.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네. 파격적인 자리로 본인도 그래가지고 이게 얼떨떨한 표정이었어요. 예. 제가 이게, 감당할 수 있을지 예.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한마디로 파격적인 인사였고
기자들도 놀라고 그리고 심지어 환호를 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바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의구현. 예, 인사로 정의구현이 된 셈인데. 인사의 사이다, 핵사이다. 그러니까, 이 인사, 이 파격적인 인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논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권갑장 중에 유일하게 전직 기자 출신인데,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권위 있는 권순욱 논설위원께서 예,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일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이제는 예, 그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자천됐던 사법연수원 23기예요. 그래서 사법연수원 23기인데 지금 물러난 검찰총장이 16기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줄줄이 지금 현재 그 각 고검장, 지검장 그 기수가 그다음에 17, 18, 19, 20, 21 이렇단 말이에요. 전임자가 18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전임자가 18기면 5기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격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약간 오해가 있어요. 왜냐면은 파격이 아니게 청와대가 조정을 했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고검장급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있고 네. 그 위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고검장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동안 고검장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높지. 네. 근데 지검장은 낮아요. 지검장이 보통 지금 21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수하고 따지면 그렇게 높지도 않아. 그리고 어차피 이걸 인사를 한다 그러면 순서를 따지면 22기, 23기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파격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사예요. 순리대로 사실. 예, 따지고, 따지면.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전임이 18기니까 5기나 뛰어넘었다. 파격이다.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지금 일단 직급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다.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낮춰버렸기 때문에 높지 않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검사장이 너무 많다. 지금 검사장이 실제 7기인데 여기도 이제 고검장급이긴 하지만 그 지금 검찰총장 16기잖아. 네. 예, 그 바로 미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네. 기획부장을 보면 볼게요. 강력부장, 대검 강력부장이 18기예요. 18기 되게 높잖아. 지금 검찰총장하고 2기수밖에 차이 안 나. 다른 거기 21기가 지금 지검장, 고검장 하는데 이것도 서열상으로 따지면 사실 선배가 다른 후배보다 좀 아래 직급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 케이스도 있고 공판 송무부장도 지금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심지어 평검사들도 있어요. 이미 그냥 나는 평생 그냥 검사로 살다가 정년퇴직 하겠다. 예, 그런 평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랫기수가 진급한다고 해서 윗기수가 옷을 벗어야 되는 꼭 벗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설은 아니다. 그게 이제 선택이다. 말 그대로 이제 문화기 때문에 예, 그 개인의 실존적인 선택인데 그 문화가 있다고 해서 100이면 100 모두 다 그 문화를 따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그 문화가 팽배해져 있어서 100명이 그 상황에 처하면은 한 90명 정도는 벗는다 요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23기인데 그냥 지금 계속 그동안 평검사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네요. 예. 예. 부장검사도 아니고 평검사로 지냈다니까 이동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와신 상담의 차원으로 대단히 인내력을 가지고 본인이 굴욕을 참으면서 했다는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와신 상담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었잖아. 알 수가 없었지만. 근데 그냥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그냥 내가 승진 안 돼도 그냥 나는 그냥 검사하다가 그냥 옷 벗겠다. 그 각오로 그냥 검사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와신 상담의 차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윤석열 검사를 최근에 이제 비화가 여러 개 소개됐는데 이분은 정말 무슨 검사 덕후 또는 법 덕후 같다. 어렸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고 특히 이제 사실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이분이 한 일만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새롭게 밝혀진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캠프의 대선 자금을 수사했고 그 때문에 안희정 안희정 지사가, 이상수. 네, 이상수 잡혀갔고 그리고 구속시켰고 심지어는 저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 네. 노정연 씨 네. 예. 외화관리법 수사. 그 기소했어. 예. 불구속 기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코드 인사 어쩌고 하는데 아이, 코드는 이거는 진짜 무슨-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면 네. 야 니들 입장 바꿔가지고 네. 이명박 수사한 놈을 박근혜가 뭐 시키겠냐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저는 거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윤석열 막 좋은 모습만 많이 봤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우리 편이야라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우리 우리 편도 편 아니고 그런 거 니네 편도 아니에요. 아니고. 되게 많아요. 뭐 한 40 몇 명 돼요. 검사장이 차관급이에요. 예. 차관급 예우를 해준다고. 엄청 높죠. 그러니까 세금 엄청나게 들어가. 정부 전체 다 합쳐도 차관급이 검사장들하고 진짜 뭐 거의 검찰청 하나가 차관급이 그렇게 많은 거야 지금. 근데 그 숫자를 지금 줄이겠다는 방침인 거거든요. 직급을 전반적으로. 검찰 개혁의 일부. 그렇죠. 검찰 개혁의 직급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군대로 따지면 제대로 일도 안 하는 똥별들만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세금만 많이 들어가고 전투력은 약화되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이제 개혁을 하려는 일환인 거네요. 신병 저집 딱 했더니 병장들이 반이야. 뭐 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원하고 비교를 하면 법원은 차관급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법원 쪽 차관급이 똑같은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거의 한 8기수 위에 있어요. 지금 법원장들이. 그러니까 검찰은 너무 어린 나이에 차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하고 검찰하고 비교를 해보면 택도 없이 지금 검찰이 인플레이션이 되어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파격이 아니에요. 네, 그 측면에서 보면 예. 정상화의 길을 첫 물꼬를 단추를 텄다.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결국 파격이긴 또 파격인 것이 뭐 벗을 사람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문화를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 해가지고 검찰이 진짜 군사 문화거든. 그 김수남 총장 퇴임식 장면 TV 하면 한번 보세요. 그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뒤따라오던 사람이 딱 오면서 걸어오면서 박수를 막 쳐. 네. 그러면 다 이제 박수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무슨 조폭 집단 같은 그런 이거 우리 더킹 영화 보면 네네. 그죠? 그렇죠. 그 묘사를 예. 좀 해놨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예. 실제로 거의 뭐 조폭들 이제 형님 뭐 제일 큰 형님 들어올 때 고개 확 숙이는 그런 문화하고 사실 진짜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여기는 국가 권력이 합법화해준 조직폭력배들? 뭐 그런 거고. 예, 뭐 원래 국가 권력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된 이거를 지금 조정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 전혀 문제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옷 벗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에 일원화된 그 문화를 깬다면 굳이 옷 안 벗어도 된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질문이 하나 드는 게 실제로 그 아래 기수가 위로 올라갔을 때 위에 기수들이 옷을 벗지 않고 그 합리적으로 그냥 업무를 진행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대표적으로 법무연수원장. 네. 법무연수원장이 17기예요. 네. 다만 정말 무자비하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칼질을 할 사람을 앉혀놓은 거죠. 본인 말대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사고 일종의 거의 로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드로이드라고. 판단이 없어 그냥. 예, 법무가. 그래서 그냥 이게 법에 걸리면은 잡아 쳐넣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아닌 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신분입니다. 물론 이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그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도 막 향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우리 편이나 내 편이나 이렇게 보면은 진짜 착각인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나중에 배신감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맞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 또 그게 한편으로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버리면 거기서 생겨나는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이제 캐릭터가 꼴통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지. 꼴통이죠. 예, 꼴통. 하지만 이제 지난 정권에서 워낙에 이 정말 이 협잡질 그리고 이제 뒷구멍으로 그 우병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이제 독으로 독을 제압하는 거죠. 네, 근데 꼴통이라고 하니까 예. 지금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는 꼴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원칙주의. 그걸로 따지면 코드 인사가 맞는 거고. 맞습니다. 꼴통 코드 그래서 맞는 저는 거고. 그 칼끝이 권력의 심장부를 향하는데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을 꺼리가 없으니까 당할 거 없겠지만 네. 그 내각에서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수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들어올 것이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수 때문에 뭐 옷을 뭐 왕창 벗어야 된다. 아이 그거는 언론도 지금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네, 그런 문화를 오히려. 부추기니까. 왜냐면은 그럼 기존 문화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가는 거잖아. 네.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급을 낮췄죠. 급을 고검장에서 지검장급으로 지금 낮춘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깔고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꾸 기존의 그 고검장급을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밑에 막 줄줄이 다 윤석열 23기인데 23기 위에 지금 되게 많거든요. 거의 다 전부야, 전부. 그러면 전부 옷 벗는다고? 그거 아니거든. 어찌들 마세요. 그냥 저기 뭐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이 그 사법고시 거의 구순가 해가지고 나이는 뭐 나이도 많아. 나이는 저 뭐 거의 저 여기 다 학교 선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 같은 동기끼리 형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여기 지금 그 윗기수들이 윤석열 다 동생이에요, 후배들, 동생. 후배들. 학번으로 따지면 다 굳이 후배들.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되고. 예. 그리고 같은 예를 들어서 인사를 보면 후배가 선배 제끼고 먼저 검사장 승진하고 이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의 그